미국은 남미하고 자기 이익이 직접적으로 걸린 그린란드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우리 거야,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들 해. 국제기구 다 몰라, 씨발. 러시아는 그 신호를 가장 먼저 해독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베네수엘라 침공한 거 보고, 야, 미국 니네 우리한테 이제 뭐라고 할 수 없어. 니들 나쁜 놈이잖아. 이런 성명을 내고 기뻐했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비난했죠. 중국은 행동으로 바로 옮겼어요. 일본 니네 트럼프가 니네 안 도와준다. 이제 수출 요즘 빵 때리고. 뉴욕타임즈가 트럼프한테 대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대만은 시진핑이 알아서 할 일. 유럽도 그린란드 우리 못 먹게 하면 우크라이나 손 뗀다? 우크라이나 지킬래? 그린란드 우리 줄래? 이런 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걸 알아들은 세력들은 지금 재빨리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게 구상을 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흐름에서 탈락해 있어요.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걸 이제 혹자들은 신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자체가 이미 신제국주의였어요. 옛날에 유럽 제국주의라고 불려지는 그 제국주의와 다르게 제국주의인데 우리가 아름다울 밑자를 쓸 만큼 아름답게 포장되어 그렇지. 있는 제국주의였어요. 예전에는 전쟁에서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국제기구, 명문, 민주주의 이런 걸로 했단 말이야. 맞습니다. 국제법, 국제기구 이런 걸 동원해서 아주 우아하게 할 수 있었어요. 구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차이는 뭐냐면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영국이 인도를 침략한 것처럼 들어가서 주권과 영토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식민지 통치를 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인도도 너무 그 세계에 반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같은 좀 더 우아한 제국주의가 세계에 먹혔고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근데 미국이 그것조차 힘이 빠지니까 지금 트럼프가 옛날에 유럽이 하던 방식으로 주권도 내놔, 영토도 내놔 이런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미국은 국제법 동원하고 유엔 동원해서 통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국가, 그들이 보기에 이란, 이라크 같은 게 대표적이죠. 가서 이른바 참수작전, 윗대가리 제거해버리고 자기네들의 점령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통제를 만들어 놓고 빠지는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다 실패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도 그 우두머리들을 제거하고 하는 데까지는 잘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생선을 먹었는데 가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땅덩어리도 크고요. 인구도 많고 산악지역인데다가 정규군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민병대까지 아주 되어 있어요. 혁명을 하는데 아주 이미 많은 훈련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어디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미국 정유회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야 이제 우리가 처리했어 니네 들어가 그랬더니 한 정유회사도 안 들어가 그랬어요. 들어갔다가 다시 자기가 쫓겨나온 경험이 2번이나 있거든요. 그거가 다시 안 된다는 보장이 지금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만약 중국까지 여기 간섭하게 만들면 미국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떤 깨를 내냐 하면 니네들이 상업적 이익은 지켜줄게. 석유도 더 품질 좋게 만들어 팔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력권을 하게 해줘. 지금 이런 딜을 계속 하고 있어요. 대만은 우리가 손 뗄게. 트럼프는 그 말을 해버렸잖아요. 대만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 힘을 믿고 독립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그건 시진핑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래버리면 대만 문제는 어쩌면 중국이 볼 때는 훨씬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갈 시간을 벌게 된 거죠. 이 시기에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일본이 숟가락 놓다가 지금 얻어맞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 극우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성 총리잖아.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일본 극우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헌법 개정, 핵무장 이쪽 루트를 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극우와 일본 보수 언론들이 사는 손잡고 다카이치 인기를 지탱시키고 있다고 봐요. 여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베도 실패했던 헌법 개정까지 쭉 그 루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전 세계 지금 돌아가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한국한테 이렇게 일본이 한국한테 친절하고 모든 걸 다 내줄 듯이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게 했으라도 다카이치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해서 중의원 해산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첫 번째 스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개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까지 성공하고 나면 이제 핵무장 한다고 하겠죠. 지금 유럽이 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10만 명의 상비군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하고 직접 빨리 딜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에너지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었는데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비싼 가격에 다른 데서 에너지 수입하고 있죠. 미국을 비롯해서 카타르나 이런 곳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개발하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에너지 가격이 지금 너무 치솟고 있으니까
유럽이 경쟁력에서 계속 뒤지고 있고 경제 성장도 지금 지체되고 있죠. 방위비도 증액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복지 축소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파가 계속해서 약진하게 되죠.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유럽이 놓이게 됐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냐 그린란드 니네 선택해라. 이런 딜을 만약에 던졌다고 하면 유럽에 분열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지금 않을까? 이미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러시아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의 분열이 이제 있었는데 이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유럽 내부에서 분열이 심하다. 저는 트럼프가 마음을 먹으면 베네수엘라보다 그린란드가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나토가 그것을 지켜주느냐? 나토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유럽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란 말입니다. 나토가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막을 것은 나의 도덕심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무엇이 당신을 멈출 수 있습니까? 국제법입니까? 아니, 나의 도덕심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제법은 필요 없다. 역설인데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국들이에요. 지금 캐나다 가니 총리가 중국에 지금 있는데요. 왜 달려갔냐 하면 미국이 무서워서 달려갔어요. 캐나다는 정말로 미국이라고 실질적인 한국가라고 해도 다름없을 만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다 의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캐나다 수출이 75%가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경제가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군대가 영원히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군대가 10만 정도밖에 캐나다에 지금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속수무책인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경제 안보적으로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다 치명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다행스럽게 미국과 무역에 크게 문제가 생겨도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일단 안정장치를 구할 수 있고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싱가포르만큼이나 아주 좋아서 싱가포르나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가느냐 미국으로 가느냐 독립적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그냥 한 대륙의 큰 부분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윤석열이었으면 우리 큰일 났어요. 진짜 끝장났어요. 끝장. 탈탈탈. 아까이치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겠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진짜로. 100년 전에는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완전 당했는데 일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두는 무릎 두고 세계 흐름을 계속 따라가야 되고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앞서갈 수도 있거든요. 흐름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 윤석열 정부의 과오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맞아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를 일부러 더 망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러 망쳤죠. 그 에이펙 정상회의 할 때 러시아의 그 대외 경제 담당 부총리 오베르축이 왔을 때 오기 전부터 사실은 한너 간에 정부 간에 협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베르축이 와서 거부합니다. 명확한 의제가 없으면 안 하겠다. 제가 여러 경로로 파악해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의에 반대하는 거죠. 한너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은 원치 않는 상황이 됐어요. 북한에게는 또 다른 뒷바가 생긴 거죠. 그동안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기면서 북한의 몸값도 올라가고 러시아도 사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이 직접적으로 도와줬기 그렇죠. 때문에 혈맹이 됐죠. 6.25 때 미국하고 우리가 혈맹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걸 윤석열 정권 때 조장하고 방치하고 러시아를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우크라이나 가서도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사즉생 생즉사의 정신으로 같이 싸워 나가자. 이렇게까지 오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죽자 사자 싸워야 돼? 국익을 중심으로 사고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 게 있나. 사형!